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세훈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입문자를 위한 AWS 요금 계산기 활용 노하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비용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AWS의 코어 서비스에 해당하는 EC2, S3, RDS의 비용을 요금 계산기에서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고객분들이 놓치기 쉬운 네트워크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비용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면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해서 사용하거나 상면을 임대하는 것보다 적은 초기 비용으로 워크로드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의 규모를 미리 산정하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Pay as you go 모델을 사용하기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온프레미스 환경 대비 유연하고 탄력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손쉽게 워크로드를 확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의 장점을 온전히 누리실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AWS에서는 어떤 식으로 고객의 클라우드 비용 전략 수립을 지원할까요? AWS에서는 요금 계산기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리소스를 배포하시기 전 비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요금 계산기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화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AWS 계정을 생성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상 비용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라고 하면 보통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단순한 계산기를 떠올리시기 쉬운데요. AWS 요금 계산기 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다양한 옵션과 값을 입력하는 필드들을 보시게 됩니다. AWS는 200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각의 서비스마다 기능과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 보셨을 때는 어떻게 요금 계산기를 사용할지 조금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션을 통해 저와 함께 코어 서비스들 중 컴퓨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영역의 대표 서비스들의 비용 산정 방법을 아시게 된다면 앞으로는 어려움 없이 원하시는 워크로드 비용을 AWS 요금 계산기로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컴퓨트 서비스인 EC2 비용 계산부터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보니 요금 계산기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많아 공통 요소들은 이번 EC2 비용 계산에서 미리 함께 설명을 드리고 다음 계산부터는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금 계산기 페이지에서 Find 서비스란에 EC2를 입력하시면 화면 하단과 같이 아마존 EC2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 계산기에서 EC2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는 EC2 인스턴스 사양, 요금 전략, EBS 이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스턴스의 사양인데요. 인스턴스 사양에 따른 비용 차이는 운영체제의 선택에서부터 발생합니다. 물론 리눅스와 같은 무료로 제공되는 OS의 경우에는 별도로 과금이 되지 않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센스 비용을 포함해서 구성되는 OS, 예를 들면 윈도우 서버와 같은 라이센스 비용이 추가된 상태로 계산이 진행됩니다. 다음 선택지는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인스턴스가 필요로 하는 스펙을 직접 입력하고 거기에 맞는 인스턴스 타입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상 CPU 회수를 의미하는 vCPU나 EC2 인스턴스의 퍼포먼스에 대한 상대적인 척도인 ECU나 GPU 단위로 원하시는 사양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CU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ECU는 다양한 인스턴스 간의 CPU 성능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의한 컴퓨팅 유닛입니다. 실제 하드웨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일정한 양의 CPU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EC2 인스턴스의 정수 처리 파워에 대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CPU 용량의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턴스의 요구사항을 입력하시면 화면 중간과 같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인스턴스의 타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스펙을 입력하는 것 말고도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타입 이름을 기준으로 인스턴스 검색하여 미리 AWS에서 정의한 인스턴스 사이즈를 기준으로 EC2 비용을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량은 기동하는 인스턴스의 수를 의미하며 사용률은 한 달 또는 하루 단위로 인스턴스를 얼마나 이용할지의 비율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과 달리 AWS 환경에서는 오토스케일링이나 인스턴스 스케줄링 같은 기능을 통해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인프라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계산기에서도 이런 유연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 전략 부분입니다. 요금 모델은 크게 세이빙스 플랜과 리저브드 인스턴스, 즉 RI라고 불리는 예약 인스턴스, 그리고 별도의 할인 없이 사용하시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약정이 없는 온디맨드를 제외하고 세이빙스 플랜과 예약 인스턴스는 다시 두 가지 옵션으로 나뉘는데요. 그 전에 우선 많은 분들이 혼동해 하시는 세이빙스 플랜과 예약 인스턴스의 차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빙스 플랜은 시간당 사용하실 컴퓨팅 파워를 약정하시고 약정하신 만큼 할인을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면에 예약 인스턴스는 사용하실 인스턴스의 타입과 수량을 약정하시고 수량에 대한 할인을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할인은 제약 조건이 커질수록 높아지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할인율은 가장 높은 할인율 한 가지에만 적용이 되고 하나의 소스에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예약 인스턴스를 약정한 EC2의 경우 해당 할인율이 적용되고 세이빙스 플랜이 있다 하시더라도 할인을 적용한 EC2에는 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 세이빙스 플랜과 예약 인스턴스의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옵션이란 것은 약정의 유연성을 조절해서 더 높은 할인을 받거나 또는 이후에 약정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것을 고려해서 할인율을 낮추더라도 더 유연하게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더 자유로운 약정을 거는 옵션입니다. 그 외에도 약정 기간과 선결제를 통해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반대로 약정을 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약정 없이 인스턴스를 생성하시는 경우에는 온디맨드 타입의 인스턴스로 비용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이 없기 때문에 예약 기간이나 지불 옵션을 선택하실 필요 없이 사용하신 만큼의 비용이 적용됩니다. 인스턴스 유형과 요금 전략까지 확인하셨는데요. EC2 비용 요소의 마지막은 EBS 스토리지입니다. EBS는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로 EC2에 붙여서 사용하는 인스턴스의 볼륨 스토리지를 의미합니다. 이 EBS도 용도에 맞게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의 SSD는 GP2, GP3 타입을 사용하실 수 있고 I/O가 많은 처리 집약적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I/O 타입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GP나 I/O 같은 타입 뒤에 2와 3 같은 숫자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최신 세대, 즉 숫자가 클수록 성능이나 비용 면에서 더 높은 효율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T나 SC는 하드 타입으로 ST1은 처리량 최적화에 SC1은 가장 저렴한 비용 최적화에 초점이 맞춰진 디스크입니다. 일반적인 워크로드의 경우 SSD를 기본으로 사용하시고 비용 최적화를 고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GP 타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타입을 선택하시고 스토리지 크기까지 할당하시고 나면 비용 예측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제일 하단에서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들에 대한 예측된 중간 결과물들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옵션 몇 가지만 입력해서 손쉽게 EC2 인스턴스 비용을 예측해 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은 AWS의 대표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 비용 계산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3 스토리지 비용 계산의 경우에는 S3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요금 계산기 페이지에서 S3를 검색하시면 스토리지 서비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S3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금 계산기 페이지에서 S3 비용을 결정짓는 요소는 스토리지 클래스와 부가 기능, 데이터 트랜스퍼 세 가지입니다. S3는 높은 가용성과 내구성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다양한 용도와 상황에 맞게 더욱 비용을 최적화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 및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S3 스탠다드가 표준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별도의 비용 절감 효과는 없는 기본 서비스입니다. S3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세스는 저장은 필요하지만 자주 조회되지 않는 서비스들에 대해 조회 비용은 높지만 저장 비용을 더욱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S3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일정 기간 사용을 안 하는 오브젝트에 대해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더 저렴한 저장 클래스로 이동하여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오브젝트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 직접 관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에 비용 최적화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3 글래시어 서비스는 특정 이슈 사항이 아니라면 조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데이터이지만 컴플라이언스나 어떠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장기 보관을 해야 할 경우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저장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용량 대비 저장 비용이 가장 저렴한 대신 데이터 조회 시 일정 시간이 소요되거나 조회 비용이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S3 원존 인프리퀀트 액세스는 싱글 에이지만 사용하여 가용성을 99.99%에서 99.95%로 낮춰서 저장하는 대신 스탠다드보다 저렴한 저장 비용 및 검색 요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3 on 아웃포스트는 온프레미스 아웃포스트 환경에서 S3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웃포스트는 별도의 주제이기에 오늘 세션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게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늘은 가장 표준적인 S3 스탠다드로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스토리지 사용량을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한 달에 저장이 필요하신 데이터 용량만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가 이미 S3에 저장되어 있는지와 같은 초기 상태를 정의하실 수도 있고 저장된 데이터에 얼마나 많은 API 요청, 즉 get, put, copy, post와 같은 API 콜이 매월 얼마나 지속적으로 예상되는지의 예상 요청 건수를 계산에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S3 Select는 간단한 SQL문을 사용하여 오브젝트를 필터링하여 필요한 데이터만 검색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데이터의 저장량이나 입출력과 관련된 비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송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S3에서는 스토리지 비용, 조회 비용 외에도 데이터 전송 비용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으로는 AWS 클라우드로 들어오는 데이터 전송 비용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고려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반면 S3에서 외부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데이터 전송의 경우 비용이 부과된다는 점을 꼭 고려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아웃바운드의 경우 데이터를 전송할 목적지에 따라 데이터 전송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외부 인터넷 환경으로 나가는 비용이 가장 높고 AWS 클라우드 환경 내로 데이터를 전송하더라도 다른 리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네트워크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후 내용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3 스토리지로도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여 비용을 섬세하게 예측하실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비용을 산정하고 얼마나 더 절감할 수 있을지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S3의 비용 계산까지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코어 서비스 중 데이터베이스 영역의 RDS 비용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비스들과 동일하게 비용 계산기 화면에서 RDS를 검색하시면 화면과 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오늘은 RDS4 MySQL을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RDS의 비용 계산에 반영되는 요소는 인스턴스 사양, RDS 프록시의 사용,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백업 스토리지, 스냅샷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요소인 인스턴스 사양은 앞서 함께 진행했던 EC2에 있는 요소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옵션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옵션이란 것이 보이는데요. 배포 옵션의 멀티에이지는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해 RDS를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배포했을 때를 고려한 계산 옵션입니다. 고가용성을 위해서는 멀티에이지를 추천드리지만 테스트 환경이나 높은 신뢰성 요구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비용 절감을 위해 싱글 에이지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DS 프록시의 사용 여부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RDS 프록시는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 풀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을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사용을 선택하시면 RDS 프록시 비용이 계산에 함께 반영됩니다. RDS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할 스토리지 크기와 앞서 설명드렸던 스토리지 타입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인 만큼 백업 스토리지를 계산에 반영하실 수도 있는데요. RDS는 사용 중인 스토리지 용량과 동일한 크기만큼의 백업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것을 초과해서 백업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 비용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백업 외에도 데이터 분석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을 찍은 다음 S3로 스냅샷을 내보냈을 때의 비용도 옵션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RDS의 경우에도 단순 데이터베이스 용량뿐만 아니라 백업이나 익스포트 시나리오까지도 비용 계산의 옵션으로 제공되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코어 서비스들의 비용 계산을 통해 저희는 실제 리소스를 배포하지 않고도 리소스를 마치 사용 중인 것처럼 세밀하게 옵션을 적용하여 비용 예측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환경의 비용 산정 방식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생각지 못하게 놓칠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인지하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비용 산정에서 놓치곤 하는 네트워크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계산기 화면으로 돌아가 네트워크 또는 VPC를 입력하시면 화면 중과 같이 VPC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VPC와 관련된 비용 중 NAT 게이트웨이 비용과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PC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들이 보여지는데요. 그중 많이 사용하는 NAT 게이트웨이와 전반적인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 산정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여러 가지 활용 용도 중 보편적으로 프라이빗 서브넷 환경에서 외부 인터넷 환경과 아웃바운드 통신은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인바운드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구성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NAT 게이트웨이의 경우 NAT 게이트웨이의 수와 NAT를 통하여 처리된 데이터량에 비례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워크로드를 수행하더라도 불필요하게 NAT 게이트웨이를 거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에서 같은 리전 내에 가용 영역이 구분이 없는 서비스로 통신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NAT 게이트웨이를 거쳐 통신하는 경우 NAT 게이트웨이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화살표 부분에서 불필요한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S3 비용 계산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데이터 전송 비용 중 인바운드 데이터 전송은 모두 무료입니다. 다만 아웃바운드의 경우 목적지에 따라 요금 체계가 달라지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아키텍처를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모든 AWS 고객은 전체 서비스를 통합하여 인터넷 아웃바운드 데이터 전송에 매달 100기가를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웃바운드 비용 산정 시 매월 100기가만큼은 제외하시고 추가 전송량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화면 가운데에 보이는 리전 내 데이터 전송 비용입니다.
같은 리전 안에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할지라도 다른 가용 영역 간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아키텍처에서는 붉은색 화살표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가용 영역 안에서는 데이터 전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용 영역 간의 통신을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데이터 전송 비용을 아끼겠다고 고가용성을 포기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중 가용 영역으로 구성하시면서 가용 영역 간 통신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화면 중앙 하단에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요. 다중 가용 영역으로 구성된 RDS의 가용 영역 간 이중화 데이터 전송 비용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평소에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꾸준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비용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AWS 요금 계산기를 통해 비용을 예측해보고 생각보다 많은 네트워크 비용이 계산된다면 의도치 않은 데이터 전송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나 조금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세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라우드 입문자를 위한 AWS 요금 계산기 활용 노하우 세션을 통해 워크로드 운영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AWS 요금 계산기는 워크로드를 구성하기 전 미리 대략적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제공되는 도구로 실제 청구 금액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만약 이미 만들어져 있는 리소스의 비용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코스트 익스플로어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세션이 참석자분들의 조금이나마 AWS 비용 구조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클라우드 전문 지식을 여러분의 진도에 맞춰 향상시키기 원하신다면 AWS의 스킬 빌더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AWS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5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퀘스트 및 실습, AWS 자격 시험 준비 과정 등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